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크립토 뉴스와 이를 관통하는 그런 루나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먼저 오늘은 이제 뉴스를 한 세 가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뉴스는, 먼저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뉴스는 SEC 소송건입니다. 네, SEC는 2020년부터 XRP랑 이제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네, XRP,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크라켄의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돼서 또 태클을 걸었었고, 또 이번에는 팍소스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또 이슈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네, 요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C는 지금 2020년에 XRP 토큰을 증권으로 먼저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까지 지금 SEC가 소송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오던 이런 싸움이 여기에서 어떻게 뭐 좀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SEC는 오히려 지금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켄의 여기 이번 달 초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SEC에 3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SEC 소송을 딱 걸었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거기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했던 거와 반대로, 이제 크라켄 같은 경우는 너네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합의금을 3천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 큰 돈인데, 네, 3천만 달러라고 하는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꼬리를 바로 내렸죠.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크라켄은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뭐 일단 크라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SEC랑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그런 회사들이나 이 크립토 시장에서 자기들을 대신 좀 싸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네, 이거는 좀 상당히 비겁한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한 건이 미국이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뭐 어떤 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준다라는 거는, 이렇게 벌금을 내고 그렇게 수용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인데, 이렇게 행동한 거는 좀,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에게, 크라켄 대표에게 무책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어쨌든 SEC는 이렇게 이 크라켄과의 소송에서 쉽게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그 총뿌리를 바로 팍소스로 갖다 댔는데, 팍소스 역시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SEC는 바이낸스와 제휴하여 만들었지만 팍소스가 독립적으로 소유한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토큰인 BUSD를 발행한 것에 대해 암호화폐 회사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SD는 SEC가 미등록 보안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이 두 번째 집행 조치에 대한 소식은 똑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SEC의 불만은 팍소스가 투자자들에게 BUSD 투자에 관련된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경고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SEC는 팍소스에게 뭐 이제 고발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BUSD, 이 총뿌리는 바이낸스로 향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BUSD에 대한 어떤 그런 불법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SEC가 이 총뿌리를 겨누게 된 겁니다. 소송을 시작을 한 거.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블러. 두 번째로 NFT 마켓 이제 블러. 기존에 오픈시가 있었다면은 이제 블러가 오픈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크호스 블러가 치솟고 있으며 선두 NFT 플랫폼인 오픈시는 막을 수 없을 것일까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뭐 그냥 부동의 1위 오픈시라는 그런 이 마켓이 부동의 NFT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으니까 뭐 당연히 뭐 이들이 오랫동안 그 1위 자리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혜성같이 나타난 이 블러가 엄청난 속도로 뭐 오픈하자마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1위 자리를 탈환해버리는 바람에 뭐 블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있겠지만 블러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우수한 제품 뭐 이게 마켓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빠른 거래성 그리고 시장 수요에 부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2022년 하반기 내내 NFT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블러의 구매 및 판매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블러는 NFT 구매 및 판매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완전한 기능과 강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UI UX도 좋고 뭐 안에 있는 뭐 타겟팅도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좀 훌륭한 마켓플레이스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었죠. 이게 갑자기 1위로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갑자기 플랫폼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플랫폼을 갑자기 바꿔가면서까지 이 블러가 1위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맞춤형 로열티, 수수료 제로가 가장 크죠.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가 제로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로열티와 취급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비용이며 특히 약세장에서 수익 창출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더 견디기 꺼려 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요 신흥 거래 플랫폼도 이와 관련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로열티 측면에서 블러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로열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액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용자에게 에어드롭을 제공합니다. 행동은 블러의 전체 로열티 비율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세율은 0.65%로 X2Y2보다 높고 드물게 보이지만 오픈시의 6%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 로열티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블러가 출시된 이후 사용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블러의 고품질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사용자 충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강력했죠.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오픈시가 토큰 발행을 주저하고 커뮤니티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적은 것과 비교할 때 블러는 출시 이후 웹3 커뮤니티 사용자의 마음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테스트넷 단계에서 대기자 추천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고 사용자는 5명을 초대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프로젝트가 정식 론칭된 후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3개의 에어드랍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에어드랍의 규모는 지난 것보다 커져서 사용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3가지 에어드랍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에 출시된 사용자는 14일 이내 블러
플랫폼에 NFT를 나열해야 하며 6개월 이내 NFT를 매매한 기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차 에어드롭은 12월 5일에 시작해서 1월 3일에 종료되고 규모는 1차의 10배 규모로 2차 에어드롭은 해당 플랫폼에서 보류 중인 주문 및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에어드롭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어드롭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월 14일 EST에 출시된 블러의 세 번째 에어드롭이 블러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에어드롭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에어드롭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에어드롭이 규모가 줄어드는데 얘네는 오히려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블러의 에어드롭 규모를 중첩할 때마다 사용자의 기대치를 높입니다. 블러의 거래량과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지난 3개월 동안입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장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블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루나인데 검찰 테라 루나 사태 관련 팀원 전 대표 구속영장.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티몬 전 대표 유모 씨를 배임 수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께 유 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정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게 티몬의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신현성 대표가 이 티몬 이제 창립한 사람이니까 자기 옛날 회사 가가지고 해달라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크립토 뉴스에, 전 세계 크립토 뉴스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 한국검찰 테라 공동차업자 신현성 협조 요청, 이렇게 또 제목을 해서 올라왔네요. 당국은 신현성이 테라가 붕괴되기 전 루나 토큰의 불법 판매로 약 1억 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넘어가면 이런 게 내용이 조금 흐려지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사실 좀 중구난방인 것 같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SEC가 코인 시장을 자기들의 그라운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죠. 자기들의 그라운드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 포인트도 코인의 증권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그 코인을 감당하고 있는 회사나 그 단체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증권성으로 보는 가장 이제 또 첫 번째가 이거를 발행한 주체자가 있느냐 이런 건데, 증권성을 보고 SEC가 공격하는 게 그걸 발행한 주체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SEC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소송의 핵심들이 리플, 그리고 크라켄, 바이낸스까지, 퍽소스지만 어쨌든 바이낸스니까 어쨌든 그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 칼날이. 블러 같은 경우도 오픈하자마자 바로 점유율 1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 1위 업체인 오픈시를 앞지를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물론 저렴한 수수료도 있고 UI UX가 편안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중심에는 탈중앙화라는 그런 탈중앙화를 향해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 클래식이 디패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로 인해 가지고 루나 클래식은 좀 훌륭한 만듦새를 겸비한
그런 그 주인이 없는, 그리고 또 디패깅으로 인해서 유명세까지 입은,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제대로 된 코인으로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행된 어떠한 코인도 할 수 없었던 탈중앙화된 코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건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제 건드릴 수가 없죠.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정말 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루나 클래식의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현재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훌륭한 개발자들이, 그리고 훌륭한 인플루언서들, 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고쳐나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블러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블러는 그 앞으로 좀 NFT 시장에 지금 뭐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NFT 시장이 뭐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다, 아니면 더 이상 NFT 시장으로 돈 벌 수 있는 건 끝났다, 이렇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 지금 블러가 1위를 하고 있고, 이 블러의 메인 플랫폼은 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NFT 트레이딩이 현재 블러의 이 인터페이스의 가장 핵심을 잡고, 가운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NFT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런 관심을 보여줄 거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 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